네, 안녕하세요. 5월 24일 토니볼 느바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은 토니볼 최근 들어서 간만에 가장 망한 날이 오늘입니다. 제가 뭐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스코어를 쭉 봤는데 뭐 하나 찍어서 하나 틀리고 뭐 이런 날 빼놓고는 최근 열흘 중에 오늘 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 두 번째 날이 가장 성적이 안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새벽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의 경기, 요거는 뭐 점오 차이로 필라델피아 마인승이 부러졌는데 뭐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점오 차이고 그리고 역시나 뭐 버럭신 징크스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제가 요 피닉스 레이커스 경기부터 봤는데 요 경기를 보면서는 그냥 뭐 예측대로 갔구나. 그래 뭐 다음 경기도 순항하겠지라고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뉴욕과 유타 둘 다 깨졌습니다. 사실은 둘 다 이번 시즌 뉴욕이 3대0 승을 거뒀었고 유타도 멤피스 상대로 3대0 그리고 가비지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깨질 줄은 상당히 좀 저도 의외였었고 뉴욕과 애틀란타 경기보다 보고 나서 진이 다 빠졌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좀 토니볼 좀 슬픈 날인데 제가 요 경기 관련해서 그래서 좀 복기를 좀 빡시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4경기 경기 그 스탯을 갖고서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스탯을 엑셀 파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좀 봤고요. 잠시만요.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화면에서 이 로우 데이터는 이렇게 그 파일로 좀 관리를 합니다. 파일로 관리를 하는데 보시면은 여태까지 NBA 38,264개의 그 케이스를 갖고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이게 총 몇 개의 데이터냐 한번 이렇게 쭉 봐보면은 1억 1,650만 개 정도 됩니다. 1억 1,650만 개의 데이터 셀을 갖고서 돌려갖고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분석해도 다 꽝 나는 날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스포츠 승부의 세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 부분 참고로 요거는 한 16년치 데이터입니다.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경기, 요 경기 복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 경기는 사실 못 봤어요. 너무 새벽에 벌어져서.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쭉 보니까 EFF가 136대 139. 워싱턴이 절대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. 근데 어디서 승부가 갈렸냐면은 워싱턴이 좀 파울을 많이 하게 됐고 턴오버랑 스틸, 뭐 스틸과 턴오버는 뭐 비례해서 가니까요.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실수를 누가 더 했냐 덜 했냐 해서 많이 갈린 것 같더라고요. 뭐 리바운드도 비슷하고 어시스트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의 효율은 150 정도고요. 그리고 워싱턴의 공격 효율은 175입니다. 175 거의 180 클럽 가까운 자유투만 조금 더 많이 넣었으면은 180 클럽에 가까웠겠죠. 그래서 워싱턴이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절대로 밀리지 않았었던 경기력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버럭신이 다음 경기에서 각성만 한다면 한 게임 정도는 잡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필라델피아가 7점 차이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승리를 거뒀고요. 두 번째 경기인 피닉스 대 레이커스의 경기를 보면은 저는 이 레이커스의 오늘 EFF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89, 89가 나왔습니다. 피닉스가 119인데 119도 잘한 건 아닙니다. 뭐 이 정도의 EFF는 사실은 뭐 이렇게 승리하는 EFF는 아닌데 레이커스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공격 효율을 좀 보면은 160이고 여기는 130입니다. 레이커스는. 근데 레이커스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되면서 그냥 말아먹은 날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레이커스 특징이 첫 번째 경기는 내주고 2, 3, 4, 5를 다 따버리는 항상 그런 패턴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조금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크리스 폴이 이 쿼터에서 어깨에 부상을 당했잖아요. 근데 부상을 당하고 나서 슛도 안 들어가고 크리스 폴은 거의 뭐 미드레인지 장인인데
그런 것도 거의 안 들어가고 볼 핸들링을 하다가 흘리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수 스탯을 보면은 모든 공격 루트가 다 데빈 부커한테 몰렸습니다. 네. 그래도 크리스 폴이 이렇게 쏴주고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움직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좋은 약점이죠. 그래서 보겔 감독이 이런 부분들 다음 경기에서 크리스 폴이 재활약을 못 해준다면은 얼마든지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리를 피닉스가 거둬가긴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 과연 1라운드 첫 번째 경기처럼 피닉스가 이렇게 좀 리드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의문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경기 이렇게 한번 숫자를 잡아봤고요. 자, 이제 뉴욕 대 아틀란타 경기입니다. 뉴욕 대 아틀란타는 아틀란타가 마지막에 거의 그 트레이 형이 마타도르를 거의 그냥 따버렸죠. 네, 그래서 트레이 형한테 거의 그냥 한 방 맞고 져버렸는데 사실 요 경기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. 진짜 NBA가 돌아왔구나. 네, 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소리 지르는 스파이크리 감독 관중석에서 소리 지르는 뭐 스파이크리 감독도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설전을 벌이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진짜 NBA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경기는 졌지만 조금은 좀 반가운 마음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요 경기도 이렇게 잘 뜯어보면은요. 리바운드도 뉴욕이 훨씬 많았습니다. 그리고 어시스트도 괜찮았고요. 네, 근데 뭐 블록이라든지 여기도 결과적으로 턴오버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갈렸어요. 그리고 이 공격에 대한 효율은 아틀란타가 훨씬 좋았습니다. 115 대 124에 여기는 173%, 그리고 여기는 151% 뉴욕은.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아틀란타가 이겼는데 제가 뉴욕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뉴욕의 최근 10경기를 이렇게 봤는데 토니 볼의 뉴욕 적중률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. 40% 정도 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인디애나, 워싱턴, 뉴올리언스 이런 팀은 득점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숫자는 잘 주의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뉴욕은 그 반대되는 케이스더라고요. 워낙에 저득점으로 잘 틀어막고 이기다 보니까 여기도 평균치에서 계산하는 판단보다는 상당히 좀 갭 차이가 벌어진 팀이더라고요.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다음번 분석부터는 조금은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좀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갖고 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항상 고득점만 경기하다가 저득점이 이렇게 뒤통수를 쳤는데 그걸 또 상당히 늦게 발견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타랑 멤피스. 네, 저도 이 경기 오늘 거의 충격이었습니다. 네, 유타가 멤피스한테 졌습니다. 3점 차이로 졌는데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멤피스가 월등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자모란트의 그런 거의 뭐 가위치기 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화려한 플레이들을 보면서 멤피스가 확실히 유타를 쌈싸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숫자나 과정을 보면은 유타가 더 높더라고요. 보시면은 요거는 뭐 155 정도인데 멤피스는 151, 소폭 유타가 높았고 EFF를 보더라도 유타의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는 멤피스가 가져갔는데 유타가 물론 질만한 그런 경기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유타랑 멤피스를 비교했었을 때는 유타가 5점에서 10점 차이 이상으로는 잡아야지 정상적인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이게 이긴 거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유타가 뭐 못하거나 뭐 이랬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요 숫자만 봤었을 때는 물론 저는 약간 스탯 찌질이 스찌이기 때문에 네,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경기는 다음 경기에서도 저는 유타 사이드를 밀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 오늘 경기를 멤피스가 잡아서 핸디 조건을 더 낮게 주면은 땡큐겠지만 뭐 워즈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
뭐 이런 부분 제가 분석한 그 데이터는 오주들도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저도 요거를 보면서 다음 경기는 어떻게 방향추를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, 그냥 저는 다음 경기 그대로 유타 쪽으로 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한번 말아먹다 보니까 조금은 복귀라든지 리뷰를 조금은 좀 타이트하게 좀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내일 경기 2경기밖에 없습니다. 네, 2경기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라인업 현황을 보면은요, 뭐 큰 차이 없습니다. 네, 뭐 그렇게 승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라인업 전혀 없고요. 마이애미랑 미러키는요, 이 쿤보는 그 쿤보가 아닙니다. 네, 쿤보 형제입니다. 네, 그리고 포틀랜드, 뭐 콜린스가 뭐 GTD 상태고요. 그리고 덴버는 바튼이라든지 도지어 뭐 다 아웃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캄파조나 리버스로 버텨야 되고요. 보렌들러는. 그래서 오히려 덴버 쪽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나아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미러키와 마이애미의 경기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미러키 최근 홈에서는 뭐 전승을 거뒀습니다. 네, 뭐 마이애미 상태로도 최근에 홈에서 2번 격돌을 했는데 109대 107, 122대 108로 다 잡아냈고요. 자, 마이애미 원정길은 네, 미러키한테만 다 졌습니다. 뭐 다른 보스턴이라든지 뭐 디트로이트는 약팀이니까 뭐 상관없이 다 잡았는데 미러키한테만 또 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상대 맞대결 살펴보면은요. 뭐 이제 조금 전에 어제 했었던 경기 패가 한번 늘었기 때문에 뭐 미러키 기준으로 3승 1패 거두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 마이애미 쪽이 뭐 숫자들은 다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. 근데 EFF는 뭐 미러키 쪽이 조금 더 높고요. 보시면은 지난번에 미러키 3점에 문제가 생긴 부분 막 많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보면 33% 그리고 마이애미가 44%, 네, 상당히 좀 편차가 납니다. 원래 미러키가 3점에 대한 레이팅이 상당히 높은 팀이었는데 네, 최근 홈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리바운드 개수가 이 미러키는 54개, 마이애미는 41개, 확실히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우선은 이 경기력을 요약해 보면은 두 팀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 나오고요. 최근 맞대결은 지난번에 미러키가 이기면서 편차가 더 나버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145대 114 미러키 승리 사이드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 보면은 뭐 밀워키는 최근 5경기 중에 시카고한테만 한 번 졌고 다 이겼고요. 그리고 여기는 미러키한테 2번 발리고 다 뭐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래서 최근 5경기를 보더라도 네, 득실 마진이 플러스 4점, 여기는 플러스 6점 정도 둘 다 승리하는 사이드에 EFF는 138에 132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3점이 최근 이렇게 3점이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. 30% 언더가 나오고 네, 프리드로우도 뭐 요새 쿤보가 프리드로우 잘 넣는데 누가 이게 다 까먹었었던 걸까요? 그래서 보면은 공격에 대한 효율은 마이애미가 좋습니다. 그런데 뭐 리바운드가 거의 10개 이상 차이가 나고 네,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승패가 좀 갈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요 경기 최종 요약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핸디 조건과 기준점을 또 안 적었네요. 네, 요거 바로 적고 오겠습니다. 핸디 값은 지난번 대비 1점이 줄었습니다.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5.5였는데 이번에는 4.5가 나왔고요. 요 TBS 값은 2점 차이로 미러키가 이깁니다. 네. 그래서 요거 지난번이랑 똑같이 갑니다. 네. 미러키 일반승, 마이애미 프랜승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미러키가 승리는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뭐 가비지로 이긴다든지 뭐 이런 사이드는 아니고 좀 지난번처럼 좀 어렵게 꾸역꾸역 뭐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인 덴버 대 포틀랜드. 지난번에 보다도 이 조건값은 똑같아요. 마이너스 1.5를 덴버가 받았는데 포틀랜드가 최근에 덴버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요 경기 숫자를 좀 살펴보면은요.
덴버는 최근에 홈에서 네, 브루클린이랑 포틀랜드한테 졌고요. 뭐 나머지 조금 뭐 그렇게 최강팀들 상대는 아니었지만 네, 승리를 거뒀고 강팀들 상대로는 좀 패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의 원정길은 아틀란타 한 대만 한번 잡히고 뭐 유타, 덴버 뭐 이런 강팀들 보스턴까지 다 잡아냈습니다. 자, 맞대결을 살펴보면은요. 요때는 네, 덴버가 이겼고 포틀 2승 2패가 됐습니다. 네, 올 시즌 플레이오프를 포함한 올 시즌 맞대결을 보면은 2승 2패로 지금 동률인 상태고요. 그리고 앞서 보셨었던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 포틀랜드가 네, 훨씬 높습니다. 3점이라든지 뭐 야투율, 프리드로 포틀랜드가 다 좋고요. 리바운드만 덴버가 좀 많이 잡아갑니다. 리바운드를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덴버가 더 많이 이렇게 좀 잡아가서 좋은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EFF 수치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포틀랜드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최근 맞대결 살펴보면은요. 원래는 맞대결이 덴버가 이기는 사이드였는데 지난번에 포틀랜드가 승리를 하면서 요게 바뀌었습니다. 뭐 포틀랜드가 거의 득실 마진도 거의 7점 가까이 앞서게 됐고요. 뭐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가 포틀랜드가 다 좋습니다. 그래서 포틀랜드만 승리하는 사이드다. 네, 이렇게 나오고요. 최근 5경기 보면은 네, 덴버는 포틀랜드한테 2번 다 잡혔습니다. 포틀랜드는 좀 덴버를 상대로 덴버가 원래 무시무시한 팀이잖아요. 근데 포틀랜드가 덴버를 상대로 좀 자신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포틀랜드는 최근 5경기 다 이겼습니다. 네, 뭐 유타, 샌안토니오, 덴버 뭐 이런 강팀들 상대로 다 잡았고 마지막으로 최근 5경기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. 덴버가 포틀랜드가 한 14점, EFF를 한 14점 정도 앞서고요. 그리고 득실 마진 부분도 플러스 14점이고 덴버는 네, 마이너스 뭐 0.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보면 리바운드도 네, 포틀랜드가 훨씬 더 많이 잡고요. 그리고 전반적인 수치들 다 포틀랜드가 좀 앞서 있습니다. 뭐 파울이라든지 턴오버 이런 것만 덴버가 좀 더 높네요. 그리고 덴버가 승리하는 경기력이다.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요 경기 네, 정리를 해보면은요. 요거는 조금은 좀 강하게 띄웁니다. 포틀랜드 일반승. 네, 그냥 완전 역배로 갑니다. 포틀랜드 풀핸승. 네, 요렇게. 네, 내일은 뭐 경기가 2경기밖에 없는데 요렇게 한번 잡아보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경기 유타랑 멤피스 경기를 복기를 하면서 저는 유타 사이드 확실히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뭐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갖고 잠깐 여기 27일날 유타랑 멤피스가 뛰는데 유타가 11점 정도 앞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라인업이나 핸디 조건 큰 변화가 없다면은 유타 사이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미첼이 현재 상태로는 아웃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요건 또 어떻게 GTD로 바뀔지 모르니까 네, 이 부분은 뭐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제가 몇몇 분들은 요 대시보드 URL 자체를 좀 공유드린 분들이 있으니까요. 그분들은 제가 데이터를 어디까지 올려놓을지는 저도 모릅니다. 네, 반도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리뷰 워낙에 말아먹은 날이었기 때문에 리뷰랑 복귀를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해봤고 내일은 경기가 미러키 마이애미, 덴버 포틀랜드 요 2경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 2경기 간단하게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. 네, 토니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선택이고 자유고요. 경기에 참여하시게 된다면은 소소하고 소액으로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립니다.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